진주에서 시외버스를 탈취한 3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마치 운전기사인 것처럼 여유있게 버스에 오른 뒤 차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사라진 버스는 중앙분리대와 가드레일을 부딪힌 후에야 멈춰섰습니다. 사천 지역 택시 천장에 달린 비행기 모형 택시 등이 올해 모두 일반 등으로 변경됐습니다. 사천시가 항공도시를 홍보하기 위해 거액을 들여 만들었는데 어둡고 세차가 어렵다는 이유로 다시 예산을 들여 교체했습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를 단속하기 위해 설치된 CCTV가 단속 건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 사실상 단속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자체는 단속이 아닌 경고 목적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동 동정호에 대한 생태 조사 결과 대형 무척추 동물이 수십 종 발견됐습니다. 천연기념물인 원앙과 황조롱이도 발견돼 생태 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0년 전 진주 모습이 생생히 담긴 흑백 사진이 전시됩니다. 70년대 개천예술제와 가장행렬에서 옛 추억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 공개됩니다. 이번 주 열리는 문화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터미널에 있는 시외버스를 훔쳐 진주 도심을 돌아다닌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역주행을 하며 중앙분리대와 가드레일을 충격하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조서희 기자입니다. 손에 종이를 쥔 남성이 버스로 다가옵니다. 망설임 없이 문을 열고 올라타더니 시동을 겁니다. 예열까지 마치고선 터미널을 빠져나가는 버스. 30대 남성 A씨가 진주 시외버스 터미널에 주차된 버스를 훔쳐 달아나는 모습입니다. 터미널에 나선 A씨는 훔친 버스로 상대동과 문산읍까지 진주 일대를 돌아다녔습니다. 역주행도 서슴지 않았는데 가자동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에도 운행을 이어갔습니다. 이 버스는 칠암동의 중앙분리대 30여 미터를 들이받고서야 멈췄습니다. 절도당한 버스입니다. 이 사고 충격으로 차량 범퍼는 물론이고 측면까지 모두 파손됐습니다. 4시간 동안 이어진 운행에서 A씨는 40분간 버스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이현동의 주유소에 들러선 소화기를 훔치기도 했습니다. 버스가 더 이상 다니지 않는 새벽 시간에 운행 일지와 닮은 종이까지 들고 나타나 닫힌 문까지 열었다는 점에서 버스 기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버스를 안다고 봐야 돼. 모르는 사람들은 이 버스 안에 들어가서도 이걸 어디서 눌리야, 뭐 눌려야 된다 그런 걸 작동을 잘 못합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실제로 대형 면허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버스 기사로 일한 적이 있는지 여부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중앙분리대 파손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습니다.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인데 술을 마시거나 약을 먹진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약물 중독이나 음주로 인해 가지고 운행을 한다든가 범행을 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절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SCS 조사입니다. 택시 지붕에는 승객 탑승 여부에 따라 불이 꺼졌다 켜지는 등이 있죠. 택시 표시등이라고 하는데요. 사천 지역에서는 비행기 모양의 택시 등을 보셨을 겁니다. 항공산업도시를 홍보한다는 취지로 사천시가 1억 원 넘는 예산을 들여 제작해 설치한 건데요. 하지만 올해 거액의 시 예산을 들여 일반 모형 택시 등으로 교체했는데 예산 낭비 등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구 위에 갓을 씌워 택시 지붕에 다는 택시 표시등. 사천시는 10여 년 전쯤 이 표시등의 모양을 비행기 모형으로 바꾸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관광객에게 항공산업도시 사천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1억 2천여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올해 5천여만 원을 들여 이 표시등을 다시 일반 모형으로 교체했습니다. 사천시 관계자는 비행기 모형의 표시등을 단 택시가 사천읍 지역에만 다니고 있어 삼천포 지역과 균형이 맞지 않았고 택시 기사들이 표시등 노후화로 불빛이 밝지 않고 세차가 어렵다는 불만을 제기해 교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택시 기사들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도시로서 유지했어야 한다는 입장과 문제가 많았다며 교체했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뉘는 겁니다. 물론 세차할 때 약간 불편한 건 있지만은
기사들은 실질적으로 이 택시가 비행기 모형이 사천시의 그 뭐 랜드마크인데 갑자기 바뀐 거에 대해서 다 의아하게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부분에 날파리 묶으면 일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안 닦여. 세차해도 안 닦여. 시민들은 우주항공도시라는 특색이 사라졌다며 아쉬움을 드러냅니다. 비행기 모양이 있으면서 사천이 이렇게 항공도시 이제 항공청하고 막 이렇게 그게 이슈가 있었잖아요. 근데 표가 났는데 지금은 아무런 그게 없어요. 다른 데랑 다 똑같아요. 이처럼 교체 과정에서 택시기사와 시민들이 완전히 공감하지 못한 만큼 조율이 더 필요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비행등을 만들 때는 몇 년에 걸쳐서 사실은 계획을 세우고 또 의견 수렴을 하고 또 시민들과 조율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그 일반 등으로 바꿀 때는 계획 없이 그냥 어떤 이해성에 약간의 간대매를 걸쳐서 또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사업 구상 단계에서부터 벌어질 문제에 대한 대비 방안을 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사천시가 제출한 올해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이 원안 가결됐습니다. 사천시 의회는 6일 열린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 예산 대비 331억 원이 감액된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정서연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택시 표시등 교체와 쓰레기 무단 투기 감시 CCTV, 마을 표지석 등 예산 낭비 사례를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박병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천시 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등을 의결했습니다. 인사청문회 조례는 시장이 산하기관장인 시설관리공단과 사천문화재단 이사장을 임명할 경우 인사청문을 요청하면 시의회가 청문 절차를 진행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진주시 정촌면에 들어설 예정인 도립의료원 진주병원이 18개 진료 과목과 8개 전문센터로 운영돼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경남도는 6일 진주병원 의료 운영체계 수립을 위한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보고회는 진주병원 필요성과 함께 흑자 경영을 위한 조건이 제시됐습니다. 용역사는 필수 의료와 고품질 서비스를 위해서는 18개 진료 과목과 8개 전문센터로 운영을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280병상 이상 운영하고 전문의를 49명 고용할 경우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달 경남도 의회에서 부결된 공유재산 안건을 내년 1월 재상정할 예정입니다. 경상국립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 신일석 교수가 제28대 대한재활의학회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대한재활의학회는 재활의학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1971년 창립한 학회로 관련 연구와 교육, 임상실무 등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또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국내외 재활의학 발전과 지속적인 교류도 추진 중입니다. 지난 1993년부터 경상국립대병원에 재직 중인 신일석 교수는 제16대 병원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개방형 직위로 공개 모집한 진주시 보건소장에 황혜경 현 보건소장이 최종 합격했습니다. 진주시는 지난 10월 공고를 통해 응시한 2명에 대해 선발시험위원회의 서류 전형과 적격성 심사 등 절차를 거친 끝에 황 소장을 합격자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소장은 임용 서류 등록과 결격 사유 조회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보건소장 업무를 시작하며 임용 기간은 2년이지만 근무 실적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를 막기 위해 지자체에서는 이동식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시간 확인이 힘들다 보니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어찌 된 일인지 김상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쓰레기를 배출하지 맙시다라고 적힌 현수막 아래로 쓰레기들이 쌓여 있습니다. 현수막에는 쓰레기 불법 투기를 지양하자며 금지 물품 등이 적혀 있는데 바닥에 있는 쓰레기들은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공동주택이 아닌 이상 쓰레기는 본인의 집이나 점포 앞에 내놓는 것이 원칙, 쉽게 지켜지지는 않는 편입니다. 불법 투기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를 우리의 자손들이 대대로 살아갈 이 세상인데
강령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무단 투기를 막고자 지자체에서는 쓰레기 불법 투기 예방을 위한 이동식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레기 불법 투기를 단속하는 CCTV가 설치된 지역에는 쓰레기를 보기가 힘듭니다. 이런 식으로 진주 전역에 설치된 카메라가 370개가 넘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설치가 시작돼 매년 개수를 늘려오고 있는데 지난해 284대에 비해 올해는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진주시는 각 읍면동에서 설치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내년에도 추가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방범용 CCTV와 달리 실시간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없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산 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만 지자체에서는 애초부터 단속이 목적이 아닌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지 않게 경각심을 주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동형 CCTV에 불법 투기 행위가 찍히더라도 투기자들을 특정하지 못하면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인 동선이라든가 버린 쓰레기 봉투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쓰레기를 발견해야만 적발이 가능한데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실제적인 단속보다는 개대용으로 지금 현재 거의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천시에서는 2017년부터 이동형 CCTV를 설치하기 시작해 올해까지 총 55대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추가 예정은 없으며 그 예산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해 실제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시민은 CCTV 설치도 좋지만 주민 스스로가 불법 행위를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거를 붙여놓으니까 주민들의 그 경각심도 있고 아주 효과적입니다. 이걸 설치해놨다고 해서 또 그냥 방심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좀 협조가 있어야 돼요. 쓰레기 불법 투기를 줄이기 위해선 시민들의 자정 노력과 함께 지자체 차원에서의 제도 개선과 처벌 강화도 필요해 보입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남명 조식 선생과 우리나라 기업가 정신의 연결고리를 찾는 학술대회가 진주 K기업가정식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사단법인 남명사랑이 주최하고 진주시가 후원한 이번 학술대회는 남명 조식 선생과 그의 문인 사상에서 기업가 정신 원류를 모색하고 연구 결과물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는 남명 사상과 기업가 정신이라는 주제의 김영기 남명사랑 상임대표 기조 강연과 함께 총 3부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1부에서는 남명 조식 선생과 남명학, 남명사상에 대한 분석과 설명이 이뤄졌으며 2부에서는 남명사상의 뿌리를 둔 경남 지역 기업가, 남명사상의 현대적 계승에 관한 내용이 다뤄졌습니다. 마지막 3부에서는 김영기 대표가 좌장을 맡아 남명학을 기반으로 K기업가 정신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종합토론이 열렸습니다. 학술대회 기조 강연에 나선 김영기 남명사랑 상임대표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남명사상과 기업가 정신 간의 시간 개념의 간극을 풀기 위한 연골고리 탐색은 저희들의 오늘 학술 행사의 제1차적인 의미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남명사상의 정립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죠. 서부 경남 곳곳에는 생태학적 가치가 큰 곳이 많습니다. 얼마 전 사천 광포만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했는데요. 최근 하동군 악양면에 있는 동정호를 대상으로 한 생태조사 결과가 발표됐다고 합니다. 경남도민일보 이영호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영호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하동 동정호는 많은 지역민과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이기도 한데요. 이번 생태조사에서 어떤 것들이 확인됐을까요? 네, 경상남도 람사르 환경재단이 지난 2월부터 10개월 동안 동정호 주변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물속 작은 벌레를 잡아먹는 식충식물, 통발이 많이 서식하고 있고요. 또 대형 무척추동물도 수십 종이 발견됐습니다. 특히 기후변화 지표 생물인 남색이마 잠자리도 처음 확인됐습니다. 양서류, 파충류는 13종인데 두꺼비와 큰산 개구리, 한국산 개구리, 남방 도룡룡의 산란지였습니다. 옴개구리와 금개구리가 같이 사는 특이사항도 발견됐습니다. 조류는 41종 183개체가 확인됐는데 흰뺨 검둥오리와 붉은머리 오목눈이 순으로 많았고요. 법정 보호종으로 천년기념물인 원앙과 황조롱이도 있습니다.
포유류는 멸종위기종인 살과 수달을 포함해 너구리, 두더지, 오소리, 등줄지가 보였습니다. 네, 생태학적 가치가 큰 동식물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만큼 생태계 교란 생물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환삼덩굴, 물참새피와 붉은 귀겁, 블루길, 큰잎 베스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제거와 퇴치가 필요하고요. 동정어와 습지 안에 급속하게 번식하는 연꽃과 줄풀은 적정한 밀도를 유지하도록 관리해서 생태 건강성을 회복해야 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동정어의 가치를 보다 잘 보존하고 갖고 가기 위해선 어떤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할까요? 네, 동정어는 지난해 7월 경남도 대표 우수습지로 지정됐는데요. 하동군은 관리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이번 용역을 한 람사르 재단은 세부 관리 계획으로 3개 분야 9개 과제를 도출했는데요. 습지 왕버들 군락과 동정어 완충구역 경관관리, 또 동정어 주변 습지 식생 조성, 두꺼비 생태 통로 바닥 개선, 그리고 양서류 휴식용 습지섬 설치를 주요 사업으로 제안했습니다. 무엇보다 동정어의 현재 생태 환경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긴 호흡으로 체계적인 관리 대책을 수립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영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동정어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생태 자원으로 거듭나길 바라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피지기였습니다. 경상남도가 사천시 신수도를 비롯한 도내 관광지 개발을 위해 민간 투자 유치에 나섭니다. 경남도는 시군 및 관광개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민간 투자 대상지 컨설팅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컨설팅 대상지는 사천 신수도를 비롯해 창원 돛섬, 함안 가야읍, 창녕 부곡 등 4곳입니다. 진주시가 6일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가치만드소를 개소했습니다. 이날 개소식에는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최열수 청장을 비롯해 신종우 진주시 부시장, 장애인 기업종합지원센터와 총연합회 관계자, 장애인 가족 등 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에 문을 연 특화사업장은 진주시가 정부 구축 사업에 선정돼 지난달 준공한 것으로 총 3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습니다. 특화사업장은 새싹 삶을 재배하는 7개 동의 스마트팜과 스마트팜 큐브, 공동작업장, 교육장 등을 갖추고 있으며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경제적 자립과 창업을 위한 각종 교육을 펼칠 예정입니다. 진주시가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협력단을 구성했습니다. 진주시는 6일 지식산업센터 대회의실에서 감염병 대응 민관협력단 발대식을 열고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구성된 민관협력단은 관련 조례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다중 이용시설과 단체 66곳, 그리고 진주교육지원청, 진주소방서 등 소관 부서장까지 총 83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각 단원은 앞으로 감염병 유행 시 자원을 동원하고 대처 주요 사항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한편 생활 방역 수칙 전파와 대응 의견 수렴 등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40에서 60여 년 전) 진주의 모습들을 만나볼 수 있는 흑백 사진전이 열렸다고 해 눈길을 끕니다.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선 도내 서각 작가들의 단체전과 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가 각각 마련되는데요. 서부경남 문화가 소식을 하준 기자가 소개합니다. 옛 풍경이 담긴 흑백 사진 한 점. 주거지와 상점이 모인 평범한 마을처럼 보이지만 사진 왼쪽 가장자리에 익숙한 성곽이 눈에 띕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 민가와 건물이 완전히 철거되기 전에 촬영된 진주성 내부 모습입니다. 재공사 이전의 옛 진주교도 사진으로 남겨졌는데 차량으로 북적이는 모습이 그리 낯설지 않습니다. 이 밖에도 1970년 당시에 개천예술제 가장행렬과 우량아 선발대회 풍경 등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오거나 더 이상 접하기 어려운 당대의 문화와 풍경들이 추억과 흥미를 불러일으킵니다. 진주시 옛 사진 수집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공개된 자료들이 훗날 진주시의 소중한 자료로 쓰이기를 바라며 진주시 옛 사진 자료 수집과 디지털화 사업으로 마련된 다시 한번 보고 싶다전 진주시청 갤러리에서 오는 15일까지 이어집니다. 부처 불자를 새긴 서각,
글자를 자세히 보면 불상에 기도드리는 스님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씨름을 주제로 한 작품은 김홍도의 풍속화를 멋들어지게 재현해 보는 재미를 더했습니다. 이 밖에도 상선약수와 업슬무 등 글귀가 주는 의미와 느낌을 잘 살린 서각 작품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제24회 한국서각협회 경남지회전은 경남문화예술회관 제1전시실에서 오는 12일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이 79번째 정기연주회로 찾아옵니다. 송년음악회로 꾸며지는 이번 공연에선 국악관현악곡으로 재편곡된 바빌론의 공중정원과 진주 건무가 어우러진 산홍의 춤, 옥류금 협주곡, 바다의 노래 등이 선보여질 예정. 공연 30분 전 열리는 로비 음악회에선 검은고 산조춤과 크리스마스 캐롤 무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연주회는 21일 저녁 7시 30분 경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무료로 열립니다. 문화가 소식 하주입니다. 전 세계 청소년과 이웃을 위한 자선 공연을 펼치고 있는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진주를 찾았습니다. 지난 5일 경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진 크리스마스 칸타타 공연은 총 3막으로 구성돼 오페라, 뮤지컬, 합창의 다채로운 형식으로 크리스마스에 담긴 의미를 표현했습니다. 한편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크리스마스 칸타타는 지난 2001년부터 공연을 시작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진주시의회 정용학 의원입니다. 진주시 농협 미국 처리장이 노후화와 저장 용량 부족으로 농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저장 공간 부족으로 한창 추수기에 2분이나 2~3일씩 가동을 멈추고 재가동 후 대기줄이 인근 도로까지 길게 늘어서 교통사고 위험도 컸습니다. 진주시는 산물배 건조로 지원 등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원활한 수매가 진행되기에는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미국 처리장 인접 부지를 확보해 이른 시일 내에 사일로를 증설해야 합니다. 식량산업종합계획 선정과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 사업 공모를 통한 미국 처리장에 대한 국비 지원 확보와 함께 선제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으로 사일로 증설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미국 처리장 증설로 진주시 농산물 브랜드의 이미지와 가치 상승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키워드로 보는 생활 날씨입니다. 절기상 대설인 목요일에는 큰 추위 소식 없이 맑고 온화하겠습니다. 잠시 말썽을 부렸던 미세먼지도 차츰 해소돼 외출하시기 좋겠는데요. 다만 10도 내외로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가 계속되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운동은 야외보다는 실내에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 대체로 맑고 구름 많은 하늘을 보이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사천 영하 1도, 남해 5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11도에서 13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맑은 날씨를 보이며 대기질도 양호하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서울과 세종 영하 1도, 광주는 3도에서 출발하겠고 부산의 한낮 최고 기온은 13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종일 맑겠는데요. 목요일 오전까지는 물결이 약간 높게 일겠고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두물, 만조 시각은 오후 4시 51분, 간조 시각은 밤 11시 20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목요일 오전 9시 기준 하늘에 구름 조금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0시 3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역의 군항 정보입니다. 목요일 삼천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는 밤 11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토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8도까지 오르며 유난히 따뜻하겠는데요. 다음 주 초에는 한 차례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